제가 벌써 이 집안에 시집을 와서 며느리 노릇을 시작한 지 14년이나 지났습니다. 제 나이 20대, 아무것도 모르는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서 벌써 40이 훌쩍 넘었네요. 지금까지 남편 쪽 사남매 있는 집안에 맏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욕도 먹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저는 진짜 제 능력껏 했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만 저한테만 시댁 힘든 일 다 떠넘기고 동서나 신우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많이 서운했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지금까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놈의 집구석 대소사를 다 짊어지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오히려 제게 손가락질하고 저를 욕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는 이 집안 맏며느리 노릇을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건이 이렇게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작년 김장 때문이에요. 저희 시댁은 아직도 매년 사남매 모두 시부모님 댁에 모여서 1년치 김장을 합니다. 1년치라고는 해도 각자 김치 먹는 양이 달라서 그때그때 식구들마다 양이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은 한 집에 20포기에서 30포기 정도씩 돌아갈 양을 하거든요. 매년 여름 지나고 10월 정도가 되면 우리 식구들 단톡방에 시어머님이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시고 온 식구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이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11월 말쯤에 김장을 하게 됩니다. 식구들이 다 모여서 김장을 한다곤 하지만 주로 어머님과 제가 일을 도맡아서 하고 나머지 식구들은 약간 거드는 신용이나 하다가 김치 얻어가는 식이에요. 제가 일을 더 많이 하긴 했어도 저야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지금까지 큰 불만 없이 살아왔습니다. 넌 하루 일찍 집으로 와라. 너가 맞으니까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어머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왔어요. 반면에 저희 친정은 엄마가 혼자 김장하세요. 저희 친정은 오빠네와 저랑 둘이 있는데 엄마가 매년 김장할 때 딸인 저는 물론이고 며느리도 부르지 않고 항상 말도 없이 혼자 다 하십니다. 그냥 본인이 알아서 다 하시고 나서 저랑 오빠한테 김치 가지러 오라고 전화만 한 통 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김장 다 끝났어. 너도 김치통 가져와. 배추김치 말고도 알타리랑 파김치도 했거든. 왜 안 불렀냐고? 이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하니? 다들 사는 것도 바쁠 텐데 할 일 없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용돈은 무슨 용돈이야. 그냥 와서 김치나 가져가. 저나 새언니가 예전부터 엄마 김장할 때 가서 도와주겠다고 제발 좀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빠랑 둘이 천천히 하면 된다면서 너는 시집가서 너네 시댁 일 챙기기도 힘든데 무슨 친정까지 신경을 쓰냐는 식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평일에 김장을 하셨어요. 새언니 역시 엄마한테 김장 도와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그냥 자기가 알아서 힘 닿는 데까지 하다가 나중에 못하게 되면 김치 사다 먹으면 그만이라며 며느리 손까지 빌릴 일 아니라고 됐다 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시댁 김장은 그다지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우리 친정엄마 김장할 때 도와주고 친정김치만 가져다 먹고 싶어요. 저랑 남편이랑 중학교 들어간 우리 딸까지 셋이 사는데 친정에서 주시는 김치만으로도 사실 셋이 먹기 충분하거든요. 시댁에서 1년 김장 다 마치고 친정집 김치랑 시댁 김치랑 같이 집에 가져오면 우리 애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친정김치를 항상 먼저 먹습니다. 둘 다 같이 먹으라고 동시에 내놔도 귀신같이 우리 엄마 김치만 골라 먹어요. 시댁에는 저 말고도 딸이 둘이나 더 있고 작은 며느리의 아들들까지 있으니까 이제 그만 저는 빼고 그 사람들만 불러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필 제가 맏며느리라서 그게 도리가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시댁만 김장 도와주고 친정에선 그저 가져다 먹기만 했었는데 작년 김장 때는 처음으로 친정엄마가 저랑 오빠한테 도와달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절인 배추 다 식혀놨는데 내가 어제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지 뭐니? 하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이젠 일어나지도 못하겠네. 내일이면 배추랑 재료들 다 올 텐데 어쩌지?
이번에만 너희들이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 엄마도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서글프기도 하고 당연히 가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엄마가 배추를 시켜놓은 날짜가 시댁 김장이랑 날짜가 겹치더라고요. 목요일에 절인 배추를 받아서 금요일에 김장을 하실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 주 토요일이 저희 시댁 김장 날이었어요. 절인 배추나 다른 재료들을 며칠 더 묵혀놓을 수도 없었고 저희랑 오빠네 부부도 토요일에 만나서 똑같이 김장을 하기로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30초 안에 사연보다 더 재미있는 꿀팁 하나 듣고 지원금 최대 128만 원 받아가세요. 아이폰 갤럭시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역시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입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홈서비스 만능이사도 유명한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물론 시댁 역시 재료도 다 준비되어 있고 날짜 맞춰서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저 하나 때문에 다른 날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이해를 하고 자기가 시댁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저는 친정으로 가라고 했어요. 일단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고 죄송하다 전화를 드리고 올해는 친정엄마 김장을 도와드려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엄마 몸이 편찮아서 제가 도와드리러 가야겠다고 하는데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별로 좋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가야지 뭐. 별 수 있겠니? 올해는 맏며느리 없이 나머지 식구들끼리 김장을 해야겠네. 어차피 시댁에 제가 안 가도 오는 사람이 많은데 상황 다 들었으면 이렇게 서운한 티를 내시는 게 조금 섭섭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한테는 김장 날짜 겹친다는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김장 날이랑 날짜가 겹친다고 이야기하면 보나마나 우리 엄마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시댁으로 가라 하실 뿐이거든요. 옛날에 제 친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시집살이를 엄청 당하셨어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지 항상 저한테도 시댁에 잘해야 된다고 시부모한테 책 잡힐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시어머니 눈치 보고 혼나는 줄 알고 계세요. 자기는 그렇게 당하면서 살았고 저보고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잘해서 혼나지 말라고 해놓고는 정작 엄마에게 하나뿐인 며느리인 새언니에게는 마음 약해서 뭐라 말도 잘 못하십니다. 오죽했으면 그동안 김장할 때도 며느리를 부르지도 않고 혼자 하셨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김장에는 새언니와 함께 일찍 친정으로 가서 아침부터 김장 시작하고 오후 3시쯤에 끝냈어요. 엄마가 저녁 먹고 가라고 하는데 왠지 시댁 식구들 김장하는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자꾸 신경이 쓰여서 마음 편히 엄마 집에 오래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나도 우리 엄마처럼 천성 자체가 맏며느리 노릇을 못 벗어나겠구나 생각하며 최대한 서둘러서 시댁으로 향했는데 시댁엔 저 말고도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친정보다 훨씬 많은 양을 했는데도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김장을 다 끝내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에 정리라도 제가 도와드리겠다 했는데 시어머니나 시누나 전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런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형님, 오늘은 그냥 먼저 들어가세요.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형님 뒷담화를 엄청 하더라고요. 분위기 별로 안 좋으니 그냥 들어가세요. 동서만 조용히 따로 제게 와서 오늘 하루 종일 시어머니랑 시누들이 제 욕을 하고 있었다고 귀뜸을 해주었어요. 분위기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다른 핑계 대고 빨리 집에 가라고 하는데 제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김장 해놓은 거 정리 다 끝나고 수육 썰어서 겉절이에 다들 소주를 한 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끼리 술잔을 부딪히고 웃고 떠들면서도 여전히 저한테는 누가 술 한 잔 주는 사람도 없고 먹어보라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만 저보고 괜찮으니까 눈치 볼 필요 없고 빨리 먹으라고 젓가락도 손에 쥐어주고 했는데 유치하게 저를 따돌리려 하는 다른 시댁 식구들 때문에 밥이고 술이고 먹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옆에 앉아있다가 남편 술 마시니까 나는 술 마시지 말고 내가 운전해서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술이 한 잔씩 들어가니까 저한테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친정엄마가 아픈 거 맞아요? 어떻게 꼭 우리 집 김장하는 날 맞춰서 아프실 수가 있지? 야,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남편이 중간에서 자기 동생들 말리다가 서로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결국 남편이랑 신우들이 소리 지르면서 싸우더라고요. 오빠는 이 와중에도 새언니 편을 들어? 오늘 나랑 우리 엄마랑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진짜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 신우는 며느리 때문에 자기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울고불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을 뜯어 말리면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집으로 데려왔어요. 물론 남편이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고 싸워줘서 너무 고마웠지만 신우들에게는 나중에 술 깨고 맨정신일 때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를 좀 풀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낮에 큰 신우에게 문자를 보내서 같은 딸 된 도리로 우리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김장 도와드리러 갔다 온 건데 이해 좀 해달라고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속으로 5만 가지 욕들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최대한 꾹 참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좋게 보냈어요. 한참 답장이 안 오길래 읽고 씹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딱 한 줄로 된 답장이 오더라고요. 너 그따위로 인생 살지 마. 라는 단 한 줄짜리 문자였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까지 시집와서 얼마나 지들 부모한테 잘해왔는데 김장 한 번 불참했다고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1년에 2번 지내는 제사와 명절에는 자기들은 어차피 딸이라면서 제사 준비는커녕 코빼기도 비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뒤로는 시어머니한테 저랑 동서가 몇 시에 왔는지 와서 일은 얼마나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체크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억울한 마음에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져 물었는데 진짜 그날 별별 이야기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너가 우리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 너 같은 며느리 우리 엄마도 필요 없대. 그냥 너희 친정이나 챙기면서 살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시어머니가 간단한 무릎 수술하시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맞벌이 하는 사람이라 첫날 입원했을 때 한 번 찾아뵙고 주말에는 한 번 더 찾아갔었거든요. 집에서 전업주부로 사는 작은 신우가 그 당시 어머님 간병을 옆에서 다 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끄집어내며 저보고 며느리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욕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느니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뵙지도 않는다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제가 신우들보다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외식도 더 많이 하러 다니고 계절마다 백화점 모시고 다니면서 여름옷 겨울옷 도 한 벌씩 사드렸어요. 제가 엄청 잘하진 않았어도 대한민국 여느 며느리들보다 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신우들 이야기하는 꼬라지를 보니 시어머니도 그동안 저를 똑같이 저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정말 잘 알겠더라고요. 나는 우리 친정 부모를 먼저 챙겨도 안 되고 시댁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 머슴처럼 일이나 해주는 잡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시부모에게 잘하라는 말도 있고 어차피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고 있는 내 남편의 부모니까 인간적으로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그 집에선 저를 공짜로 일을 부려먹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구나 싶어 그간 없던 정도 다 떨어졌어요. 신우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신우한테 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나는 집안 맏며느리로 책임감 있게 살아온 것 같은데 당신 가족들에게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을 거라면 앞으로는 시댁을 없는 사람 치겠다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동생들이랑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지 큰 충격을 받았고 바로 잠깐 나갔다 온다 하더니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남편이 어머님이랑 자기 동생들에게 너무 서운하다고 다 쏟아내고 왔답니다. 지금까지 우리 와이프 데려다가 일 시키고 용돈 달라 뭐 사달라 뜯어가셨으면서 겨우 이번 일 한 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엄마한테 큰 며느리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동생들도 새언니한테 한 번만 더 전화해서 헛소리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똑똑히 전해주셔야 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집 김치 냉장고에 들어있던 김장 김치를 꺼내서 싱크대로 집어 던져버렸고 앞으로 김치 때문에 사람 불러서 일 시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자기 엄마한테 경고하고 돌아온 남편은 앞으로 저랑 우리 딸은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본인은 그래도 아들이니까 최소한의 아들 도리를 해야 할 텐데 자기 식구들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이 집안 며느리 노릇을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남편 대답을 듣고 큰 신우에게 전화 걸어서 너가 네 부모 소중하듯이 나도 내 부모가 더 소중하고 먼저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나는 내 부모 챙기고 살 테니 너는 너 부모나 챙기고 살라고.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으니까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뒤에서 욕을 하던 제 앞에 찾아와서 욕을 하든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신우는 저보고 미쳤냐고 무슨 이런 며느리가 다 있냐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전화기를 뺏어들고 너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놔둘 거니까 앞으로 자기 잘 피해 다니라고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이상 시댁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맏며느리 노릇이고 뭐고 싹 엎어버려서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맏며느리 역할을 해왔으니 이젠 그만해도 된다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신우의 전화를 끊고 한참 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냥 안 받았습니다. 전화 받아봐야 뻔한 이야기 하실 거고 앞으로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하시겠죠. 친정엄마가 몸이 아파서 도와드리러 간다고 하는데도 이 정도 반응인데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자고 했으니까 얼마나 펄펄 뛰실지 상상이 갑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이젠 눈치 안 보고 살려고요. 명절에도 남편만 시댁 보내고 저는 딸이랑 친정 가서 우리 엄마 아빠랑 시간 보낼 거예요. 공짜로 저를 14년이나 부려먹었으면 퇴직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욕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